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백선이네요, 그죠? 자, 이해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동영 두 번이 남아있네요. 예, 그것만 잘하면은 충분히 세법은 고득점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부지런히 시작하자고요. 1번. 자,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자, 1번. 자,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항상 거주자가 팔 때와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도 납세할 의무가 있고 국외는 조심해야죠.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국외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이 붙어야 돼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 그 다음 비거주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납세지. 자, 납세지를 물어보면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어디로 간다? 주소지.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죠. 국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지를 쓰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어떻게 간다? 소재지. 그래서 우리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면은 주소지를 못 써요. 소재지로 간다.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1번 지문은. 자, 1번. 자,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빚자가 들어갔네. 국내 거를 팔았죠? 국내 거를 팔았잖아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지. 그럼 납세지는 뭐다? 주소지를 못 쓰죠? 부동산 소재지. 뭐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소재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자, 3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그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럼 거주자가 팔았으니까 주소지는 맞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국내 주소지로. 국외가 나오면 좌우간 조심해야 돼요. 국내가 아니라 국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동네 부동산 팔면은 국내 주소지로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국외로 갈 일이 없다고요. 지정신이 아니죠? 자, 그 다음 5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나요? 국외. 항상 국외가 나오면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맞잖아요. 3년 이상 하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5번. 깜짝 놀랐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과로, 국내 거요, 국외 거요? 국내 거, 국외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1번, 지역권, X. 니은, 임차권, 채권이니까 국내 거는 등기돼야 되죠? 미등기는 X. 자, 취득 권리, O. 자,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함께 가야 돼요. 분리 틀렸네. 함께 가야 된다고요. 분리 틀렸네요. 그 다음 전세권 미음은 O예요, X예요? 미음 O.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등기불문이에요. 등기불문 O. 임차권만 따진다고요. 등기 미등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디귿. 미음이네요. 1번. 만약에 이 문제가 국외라면 2번으로 바뀌어요. 국외라면 2번으로 바뀐다고요. 항상 국외는 조심해야 돼요. 양도세 대상.
국외라면 임차권 등기 불문한다고요. 국외는 2번으로 바뀐다. 국내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돌아가죠. 자,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것은 뭐다? 양도가 아닌 거. 양도가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자, 박스. 뭐 보류지. 보류지랑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항상 환지처분. 양도세에서는 채비지 안 써요. 알아들었어요? 좌우간 타법은 뒤지게 잘 알아. 채비지. 양도세는 보류지. 보류지랑 같이 가는 게 뭐라고? 환지처분. 양도가 아니에요. X. 어떨 때 양도다? 매각시, 처분시 양도가 되죠? 자, 그 다음 나왔다. 신탁 수익권 신설된 거요. 과세 대상 2다. 5. 자, 그 다음 디귿 이혼했네. 자, 원인이 뭐다? 재산 분할. X.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나왔다. 뭐예요, 이거? 이축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별도 틀렸네. X. 자, 미음은 업자가 팔았죠? 업자가 어떻게 뭐를 파는 거야?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이죠? 이거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니까. X.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이혼, 위자료. 뭘로 줬어요? 비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잖아. 차량으로 주면 X예요. 열거된 거를 항상 이전시켜야 돼.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죠? 5. 그러니까 X가 답이잖아요. 아닌 것. 그럼 뭐 빼고 아니에요? 니은과 비읍 빼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자, 오늘은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4번. 4번으로 가자고요.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자, 괄호 역시 누구 거야? 국내 거. 자, 기억은 뭐다? 신탁 해지. 신탁 해지는 양도가 아니죠. 또 뭐도 양도가 아니야. 무효.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적법하게 이전시키는 것은 양도다. 무효는 아니다. 신탁 해지도 소유권 아니죠? 소유권 환원. X. 자, 부담부 증여. 나왔다. 자,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가 아니라 제외. 제외니까 X. 증여죠. 채무는 양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증여. 그러니까 X지. 자, 디귿. 양도담보는 담보죠? 담보니까 양도로 안 보죠. 어떨 때 양도로 본다? 채무분리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부채가 감소되죠? 채무가 양도로 본다. 5. 자, 다음 무효 나왔네. 무효는 X.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제시키는 것은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봅니다. 무효는 X. 자, 그 다음 밑에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공경매가 아니라 뭐다? 본인이 재취득하는 거는 X. 본인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X. 그럼 양도에 해당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 디귿밖에 없네요. 디귿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5번으로 들어가죠. 자,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네. 틀린 것. 양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의 유상. 그 자산이 뭐예요? 열거된 거. 부부, 죽이고, 파 이거 열거된 거.
유상. 근데 왜 틀렸어요? 등기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죠?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왜 틀려? 다 미등기로 넘기면 세금이 빵이잖아요. 등기로 넘기든 미등기로 넘기든 과세 대상입니다.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요.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2번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보류지. 아까 했잖아요.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뭐 했어? 매각하는 경우. 돈 받았잖아. 양도로 본다 맞다. 자 3번은 지분 변경 없이 5대5죠? 단순분할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옆에 공유 지분이 변경됐어. 4대6. 그럼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 하면 안 돼요.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는 증여로 바뀐다고요. 있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맞는 거죠? 자 4번 나왔다. 부담부 증여.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간. 그럼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는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 추정. 그래서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양도로 안 봐요. 공제하지 아니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그러나 이 지분은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증명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바뀐다고요. 항상이 들어가면 틀려.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자 5번 또 나왔다. 무효.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죠?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무효와 적법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자 6번으로 들어가죠. 자 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소득 금액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양도세의 취득일은 왜 필요하다? 보유기간 따지려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 그래서 양도세의 취득일과 취득세의 취득일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 문제라고요. 1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뭐였어? 등기.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이지. 점유는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는 절대로 등기 접수일 하면 안 된다고요. 점유는 어디다? 점유 개시.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가요. 등기 접수일 하면 안 된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6번의 답은 2번이네요. 6번의 답은 2번. 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 3번 무허가. 무허가는 절대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허가는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 아파트가 미완성됐죠? 잔금이 끝나는데도. 그럼 이 지분은 잔금 지급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아파트가 완성된 날. 대금 완납일에 속지 말자. 그 다음 장기할부는 하나 둘 셋 중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소인사 중 빠른 날. 인도일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7번. 자 7번은 뭐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세 문제죠. 자 1번 일반적인 거는 뭐다? 양도시기는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자 그리고 이 경우 자산이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인트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죠. 양도 시기 따질 때
매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양, 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한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 양도 시기에는 제외하나요? 빨리 거두려고. 왜 양도가액에는 포함하나요?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본다.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양도 시기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다?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그럼 뭐 한다? 제외한. 맞는 거죠? 대금 청산일. 5글자로 대금 청산일. 3글자로 뭐다? 양도일. 4글자로 뭐다? 양도 시기. 자, 2번 뭐예요? 토지 건물 1호 자산이죠? 취득 시기 의제 8485.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이 무조건 언제다?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 기타 자산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맞잖아. 8485. 자,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무효. 과거로 돌아가죠. 취득일이 법조하지 말아라. 무효.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절대로 확정 판결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일에 속지 말자. 자, 환지처분 나왔다. 환지처분.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공법용어를 쓰죠. 증가 또는 감소가 있잖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만약에 증가 감소가 없다면 과거로 돌아가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감소가 없다면 권리면적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공법용어 증가 또는 감소 있네. 자, 5번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뭐다? 허가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돈 받은 날. 토지거래 허가도 돈 받잖아요. 소득의 귀속연도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뭐다? 뭐를 물어볼 때?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무조건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죠.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신고기한. 예정 신고 따질 때는 뭐다? 허가일로 따진다. 왜? 허가가 나야 거래죠. 허가가 나야 예정 신고를 받아줍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양도 시기는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에요. 돈 받은 날. 허가일은 어디서만 쓰는 지문이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따질 때만 쓰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8번으로 들어가죠. 자, 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및 취득 시기와, 자, 드디어 나왔어. 취득세가 나왔어요. 취득세의 취득 시기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60일 따지려고. 취득가액 결정하려고.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의 취득일 비교해야 돼. 이번 시험에. 1번 점유.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개시.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다.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일. 뒤바뀌었네요. 양도세와 취득세가 뒤바뀌었잖아요. 뒤바뀌었어요.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점유 개시일. 취득세는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일. 뒤바뀌었어요. 양도세 취득일과 취득세 취득일. 자, 2번 장기할부. 양도세는 장기할부.
근데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연부취득. 공통은 뭐다? 잔금 전에 뭐다? 세금을 걷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장기할부는 양도세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럼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는 장기할부, 취득세는 연부취득, 4연.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개인으로부터 유상. 양도세는 무조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에요. 계약상을 안 써요. 그러나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상. 그 벌써 맞아. 틀렸죠? 양도세는 계약상 안 써. 사실상. 그러나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상.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다고요. 뒤바뀌었죠? 양도세는 무조건 사실상. 개인 간에. 그러나 취득세는 무조건 계약상. 사실상 계약상이 뒤바뀌었어요. 잘 찾으라고요. 그 다음 증여. 양도세는 받은 날.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취득 행위를 확인한다. 계약일. 뒤바뀌었네. 계약일과 증여받은 날이 뒤바뀌었잖아요. 왜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 수 있으므로.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죠. 계약일. 계약일과 증여받은 날 뒤바뀌었어요. 자, 상속. 상속은 사망했잖아. 사망했으니까 똑같아, 둘 다.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둘 다 똑같다고요. 피상속인의 취득일 날 틀렸죠? 그냥 상속개시일이야. 상속이 개시된 날. 줄여서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사망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상속개시일이에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9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9번은 뭐를 물어봐? 자, 비과세로 들어와야지. 양도세 비과세 설명이에요. 비과세 설명이라고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농지를 교환입니다. 농지의 교환 분합 설명이죠. 개인 간에 교환하든 국가 등이 교환하든 차액은 공통적으로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4분의 1. 쌈 4분의 1. 농지 교환이에요. 차액은 4분의 1.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맞죠? 2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돼요. 4분의 1. 그 다음 파산선고. 이런 거 파산선고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파산선고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내 것을 남이 팔아줬잖아. 공경매도 내 것을 남이 팔았지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파산선고는 양도로 본다. 근데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는 안 해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 됐어요? 자, 3번. 자, 지적재조사 특별법이잖아. 경계의 변경으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다, 증가됐다. 감소됐잖아. 그럼 감소되면은 내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겠죠? 지급받는 조정금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음으로 비과세. 과세를 안 해요. 감소야. 근데 증가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증가는 반대로 조정금을 지급해야죠. 국가는 징수하고. 그럼 이에는 뭐다? 취득가. 증가되면 취득이잖아. 근데 이거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죠. 특별법에 의해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증가되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제3자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조정금은 감소, 증가를 꼭 정리해야 돼요. 감소되면 비과세. 그러나 증가되면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합니다. 정리 딱 하고요. 감소잖아요. 자, 4번은 뭐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 이게 10억 원이다. 딱 읽는 순간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1주택,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2년, 양도시, 양도차익은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뭐다? 9억을 차감하고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뭐다? 답은 몇 번? 4번. 근데 뭐를 알아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한번 구해봐요. 양도차익에서 이제 장특공제를 해주잖아요. 9억 초과는. 10억 원이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가 들어가요. 모두 틀렸잖아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가요. 전부 틀렸어요. 9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간다. 그럼 장특공제를 구해보라고요. 장특공제 얼마인가? 몇 년 보유했어? 5년. 자, 그럼 거주기간 2년 했죠? 그럼 1년에 몇 프로씩 계산해? 4%씩. 4%씩 계산해요. 그럼 5년이니까 20%. 2년 거주니까 4인은 8%. 그럼 장특공제율은 합쳐야죠? 28%를 공제합니다. 4단 4%. 28%. 근데 2년 거주를 안 했어. 2년 거주를 안 하면 몇 프로 공제받을까요? 2년 거주를 안 했어. 그럴 때는 20이 아니라 2%로 내려가요. 2%로 내려가서 2년 거주를 안 하면 공제율은 몇 프로로 떨어진다? 2오는씩 10%로 떨어져요. 2년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10%라고요. 2단 2오는씩.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요. 자, 그 다음 5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냐? 조합원 입주권. 하나 보유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래도 조합원 입주권도 뭐다? 이것도 2년 보유했다는 거야. 비과세 요건. 그럴 때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옆에 한번 자고 옆에 단 물어볼 때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물어볼 때만. 그래서 5번 괄호에서 만들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는 과세예요. 없는 경우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틀린 답이 4번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 구체적으로 뭐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10번으로 들어가죠. 자, 1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야, 하나. 자, 하나인데 팔아먹을 때는 원칙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해야죠? 근데 이런 주택들은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그럼 1번.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 그럼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실거주예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러면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서민지원 차원에서. 그럼 1번은 틀렸죠. 그죠? 왜 틀렸다?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임차일. 월세 내는 거잖아요.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취득일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임차일. 취득일부터 틀렸잖아요. 임차일부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자, 2번. 자,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왜 이사가?
근무상. 근무상. 절대로 사업상 하면 안 돼요. 근무상. 학교폭력. 그럼 이것도 2년 보유 제한을 안 받죠? 뭐만 받아?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1년 이상 거주. 또 1년 6개월 거주했네. 보유기간은 필요 없는 거고. 1년 이상 거주. and 사업상이 아니라 근무상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 1년 이상 거주. 1년 6개월 거주했으니까 1년 이상에 들어가죠? 범위를 물어보네요. 맞네. 자, 3번. 자, 1주택자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환.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요건이 2년 이내. 2년 이내지. 3년이 되는 날 과세.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이 되는 날 양도해야 돼. 2년이 되는 날까지. 3년이 되는 날 하면 2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과세하죠.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2년이 되는 날까지. 3년을 2년으로 고치라고요. 자, 4번은 뭐다? 국외거주. 국외거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1년 이상 계속 가야 돼. 6개월 이상 하면 틀려요. 배우자가 3년 해외 발령을 받았어. 1년 이상에 들어가죠? 6개월 해외로 발령받으면 안 돼. 1년 이상. and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환. 그럼 역시 몇 년 이내 팔아라? 2년 이내. 그럼 3년 또 틀렸네. 요건이 3년 이내 틀렸죠?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러니까 3번, 4번은 2년, 2년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주택. 수용당했잖아. 협의 매수당하면 항상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근데 일부가 수용당하면 뭐가 남아있다? 잔존주택.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5년. 왜 틀렸어요? 괄호가 틀렸잖아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해야 돼요. 후에 취득하면 2년 보유를 따집니다. 괄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그래야 투기 목적으로 막 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숫자가 5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임차일로부터 5번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은 역시 뭐가 나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죠? 1번. 포인트가 뭐다? 부부. 자,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각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항상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 잘해야 돼요. 자, 2번은 뭐다? 다가구 주택이네. 자,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았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봤죠? 하나의 매매 단위니까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이 뜻은 단독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9억 초과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무슨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3번은 복합. 상가주택, 겸용주택이죠? 그럼 팔아먹을 때는 클 때에는 뭘로 본다? 전부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 봐요. 클 때만 전부주택.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항상 9억을 초과되면 고가주택이 돼서 과세가 들어가요. 자, 4번은 뭐 팔았다? 고가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요.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되죠? 아까 배웠잖아요. 고가주택이든 조합원 입주권이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요. 초과 과세 맞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종전의 주택이 어디에 있어? 비조정. 1년이 지난 후 조정 대상 재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종전의 주택이 어디에 있어? 비조정. 비조정이에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뭐다? 조정 거를 하나 샀잖아요. 그럼 일시적 몇 주택이야? 2개. 그럼 둘 다 비조정이거나 한쪽이 비조정이면 무조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3년. 그리고 막 사면 안 되죠? 1년이 지난 후 사야 돼요.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 이거를 일시적이 주택. 1, 2, 3 법칙이라고 그래요. 왜 틀렸어요? 1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죠. 3년 이내. 만약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고, 이거는 한쪽이 비조정이잖아. 또는 둘 다 비조정일 때는 불변이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항상 종전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요. 그럼 비과세 받고, 이에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죠?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5번. 1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아요? 12번. 자, 뭐를 물어본다? 이번에는 집이 두 채야.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단 양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정대상 지역이면 법조문이 복잡해. 규제 발표 이전이냐 이후냐, 계약금 줬냐 안 줬냐. 그러니까 출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1번. 혼인했다. 자, 혼인하면 몇 년 이내 요건이 몇 년 이내? 5년 이내. 순서는 안 따져. 먼저 나왔죠? 그러면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잖아.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만 하면 돼? 2년 보유. 몇 년 보유했어? 4년. 그러니까 비과세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자, 포인트가 뭐다? 동거복량.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복량이 이거, 그리고 과로는 전부 포함이에요. 장인장모 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 암 걸렸어. 60세 미만 포함. 알아들었나요? 다 과로는 포함이에요. 그럼 이거는 요건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0년 이내. 항상 옆에는 먼저. 그럼 먼저 팔면은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계속 따라붙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상속.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언제든지. 그건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언제든지 따라붙는 거. 자, 농어촌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팔면 돼요. 근데 다만 귀농은 투기할 수 있잖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요건이 5년 이내에 팔아야지. 오, 귀농하자. 3년 이내에 하면 틀려요. 5년 줍니다. 5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근무상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박.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부산에 일반 주택이 있어. 어디 가서 집을 하나 또 샀어. 수도권 박. 왜 샀어? 실수요 거주 목적으로. 질병, 근무상, 취약 이런 거. 그럼 집이 두 개죠? 그럼 역시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앞에 거를 3년. 항상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냥 3년 하면 안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죠. 그럼 지문이 기니까 어떻게 했어? 법정 요건이 충족하면 비과세 무조건 맞는 거야. 법정 요건이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거예요. 지문이 너무 기니까 합쳐버린 거예요. 좌우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뭐는 알아야 돼?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 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1세대 1주택이다. 틀린 거네요. 자, 2개 이상 같은 날에 팔았다. 같은 날에 팔면은 나중에 파는 거는 비과세를 해줘야죠. 그 순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순서는 누가 선택한다? 거주자가 선택한다. 과세권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주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앞에 거는 과세하고 뒤에 거는 9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구할 땐 대지와 건물이 포인트가 뭐다? 동일세대원. 그건 하나로 봐. 엄마와 딸이 집을 하나 갖고 있어. 동일세대원이.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은 뭐다? 본다. 동일세대원이니까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각각 하나야. 그러나 다만 무슨 상속 공동 상속이죠. 그럴 때는 절대로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주택으로 본다. 왜? 한 사람 집으로 봐. 공동 상속 받았는데 졸지에 각각 하나면 다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형제자매가 받았을 때는.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 왜?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집으로 봐라. 나머지는 집으로 보지 말아라.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아까 했잖아. 조합원 입주권 하나. 비과세 요건에 충족했죠? 자, 지대로 나왔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하나로 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부와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 충족 and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하면 안 돼요. 맞는 질문. 자, 그 다음 5번. 1세대 1주택은 부속 토지도 비과세하죠?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돼. 한도 5배, 10배. 정착 면적이 뭐다? 5배. 밖은 10배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무허가 주택도 5배, 10배 따질 때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가 포인트예요. 왜? 세법은 허가, 무허가 안 따져. 실질로 따져. 당연히 무허가 주택도 포함해서 5배, 10배로 따집니다. 포함. 자, 1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14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등장하네요. 기본은 알고 가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이죠. 틀린 것.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1번. 자, 조정대상 지역의 판단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예요. 밑줄 긋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and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팔아먹는 거는 거주가 붙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 당시는 조정대상 지역인데 양도일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2번. 2년 거주해야 돼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양도 당시는 아니더라도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더라도 혜택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근데 자, 조정대상 언제 취득해서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그럼 이전이 들어가면 모르고 샀잖아. 2년 거주 안 따져요. 이전에 뭐를 해야 돼? 계약금을 지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계약 증빙서류에 확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누구만 혜택을 준다. 무주택자만.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죠. 혜택이 없어요. 누가 취득해야 된다? 무주택 세대에 하나인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자가 집이 하나 사면은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돼요. 무주택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4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일시적 2주택은 제외. 항상 일시적 2주택은 1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팔아라. 그런 거는 제외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1주택, 외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하나 남았네. 그럼 하나는 언제부터 보유 거주를 따진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이 3개야. 올해 3개라고. A주택, B주택, C주택이야. 얘는 2015년에 취득하고 2017년에 취득하고 2019년에 취득했다고 가정하자고요. 팔았다고. 언제? 2021년. 오늘 10월 며칠이에요? 10월. 팔았다고요. 그건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잖아. 그럼 이 보유기간을 2019년부터 따지는 게 아니에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즉 이 날로부터 따진다고요. 다시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19년에 취득했다. 이거 인정을 안 한다고요. 투기꾼이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거 B주택을 오늘 잔금받아서 그럼 오늘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면 2년을 거주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맞잖아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종전에 보유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양도도 되잖아. 알아들었나요? 근데 증여도 돼요. 알아들었나요? 요즘은 양도를 안 하고 가족에게 증여하잖아. 네? 증여해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9년 취득일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 용도 변경했다. 뭐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보세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니야. 하나 팔았어. 양도했죠. 네? 그럼 보유기간 언제부터 되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알아들었나요? 집이 2개인데 증여했어, 하나를. 그럼 보유기간 언제 따져?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했다. 일시적으로 2개가 됐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지?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그럼 아까 어떻게 배웠어? 여기 봐. 둘 다 아니거나 한쪽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이내. 1년 이내에 팔고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돼요. 이 용어가 나오면 1년 이내에 종전을 팔아야 됩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돼. 그러면 하나로와 비과세. 그러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1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에 전입하라. 그러면 1년을 쓴다고요. 1년 이상 지난 후 신고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주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그래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는 하나로부와 비과세.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있으면 2년 연장해줘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15번. 자, 머리 식힐 때가 됐네요. 계산 문제. 머리 식힐 때가 됐네요.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성 양도소득세가 과대된 건물 면적과 대지 면적을 구하라. 비과세 면적을 물어봐. 과세 면적을 물어봐. 과세 면적을 물어보잖아. 1세대 1주택으로서 법령 요건이 충족된 단층 건물이다. 박스. 도시지역 내에 있다. 왜 도시지역이 나와? 한도, 바닥 면적 5배까지가 한도가 되겠죠? 한도를 넘어가는 것은 과세합니다. 도시지역 내가 왜 나왔어? 바닥 면적의 5배까지가 한도라고요. 자, 그 다음 건물 연면적은 200이고, 그 다음 100이네. 대지 면적 1200. 그럼 두 번 계산해야죠?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 똑같네. 같잖아요? 네? 그럼 따로따로 보죠? 작거나 같으면 따로따로, 클 때는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니까 따로따로 보잖아요. 먼저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 그럼 이거는 집이니까 비과세. 이해는 과세. 그럼 뭐를 물어봐? 과세. 그럼 찍더라도 100을 찍어야죠. 건물 100. 100 찍어야 돼요. 몇 번을 피하고. 1번, 4번을 피하고 찍더라도 1번, 4번 피하고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돼. 클 때는 전부 주택이야. 클 때는 전부 주택.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요. 따로따로. 자, 그럼 따로따로 보니까 이 부속 토지를 나눠야죠.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나눠야 돼. 그럼 전체 부속 토지가 몇 제곱미터야? 1200이네.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뭘로 나눠? 기준점이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그래서 1200. 그럼 전체 연면적 200 분의 100. 이렇게. 그럼 여기도 1200. 이렇게 계산하다가는 날 새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50%잖아요. 50%. 그럼 26이잖아. 그럼 600. 약분되잖아요. 600. 바로 가는 거예요. 절반. 그냥 웃긴다. 원리대로 내가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됐죠? 안 분한 땅이 600이잖아요. 안 분한 땅이 600이에요. 안 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도시지역 내니까 바닥 면적에 5배까지만 비과세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 5배를 뭐다? 계산해 봐야죠. 5배. 주택이니까. 그럼 한도가 얼마야? 500제곱미터가 한도야. 그럼 한도를 넘어갔네. 한도를 넘어갔잖아. 600이잖아. 예? 그럼 600을 비과세해야 하는 거 아니라 500만 비과세하죠. 그럼 100은 초과 땅이잖아. 그럼 100은 어디로부터? 땅 판 걸로 봐서 1로 붙는 거야. 100은. 그럼 부속 토지는 과세되는 게 600이 아니라 뭐다? 700. 700이라고요. 그러다 결국 뭐다? 여기 봐. 한도와 안 분한 땅을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에?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고요. 500을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작은 거. 작은 면적을 비과세해요. 그럼 600이니까 100은 초과 땅은 옆에 가서 붙어요. 답 5번. 한도가 500까지만 비과세하잖아, 법적으로. 안 분한 땅이 600이니까 600을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500을 비과세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만약에 비과세 문제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3번으로 바뀌는 거야. 비과세 면적은. 비과세 면적을 구하면 3번이 답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과세 면적을 물어보죠.
그럼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잠시 쉬었다 해야죠? 쉬었다 하자고요.